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등록면허세부터 또 복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부터 한번 볼까요?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라는 제목은 이거는 말 그대로 홍길동 명의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면허를 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는 등록면허세라고 했었죠. 홍길동 명의로 등록을 한다거나 어떤 영업적인 면허를 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우리는 등록면허세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변경 등기를 하거나 소멸은 이제 권리를 없애는 걸 말소라고 하죠. 이런 말소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는 사실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를 말한다. 예, 맞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아니면 등록 행위가 일어났을 때 납세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등기나 등록 행위를 하게 되면 납세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 등록 행위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처음으로 하는 등기, 최초로 하는 등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처음으로 하는 등기, 최초로 하는 등기. 예, 이것을 우리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어떤 저당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런 권리를 걸어두는 것을 설정 등기라고 했었죠.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설정했던 것을 우리가 없애는 등기 했죠. 그런 것을 우리는 말소 등기다라고 했었습니다. 말소 등기. 그래서 우리가 보존 등기 한다거나 이전 등기 한다거나 설정 등기 한다거나 이런 등기를 말소했을 때 그런 등기 등록 행위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등록면허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런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등기 등록하는 실제 행위. 실제 행위가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는 형식적 행위라고 하죠.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형식을 따라가죠. 등기 등록 형식에 따라서 그 형식을 취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 신청 가압류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다. 자, 경매 신청한다거나 가압류는 다 돈을 안 주는 거니까 경매 신청한다거나 압류를 거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채권 금액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등기는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갑구가 있고 하나는 이제 을구가 있는데 갑구의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말하고 을구의 등기는 우리가 이외의 등기를 말하죠. 네, 그래서 소유권 등기라는 것은 매매라든가 징여라든가 상속 등을 말하는 거고 이외의 등기라는 것은 어떤 설정을 하는 등기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었을 때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예, 요 이외의 등기니까 이외의 등기는 요 설정가액 등에 대하여 곱하기 0.2%로 합니다. 그렇죠? 이외의 등기는 다 0.2예요. 1000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5일까요? X일까요? 5가 되겠죠. 5.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죠. X가 되겠습니다. 즉, 등록면허세가 설정을 해서 0.2% 했는데 만약에 4,600원 나왔다. 4,600원 나왔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세금이 6,000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세금이 6,000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00원이 안 되면은 이거는 4,600원 내놓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최저한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저한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최저한세다라고 합니다. 최저한도로 세금을 내는 것을 최저한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게 4,600원, 5,600원이 되면 6,000원을 받는 개념 이런 거를 최저한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X가 돼야죠. X. 네. 우리 반면에 취득세는 면세점 되는 규정이 있었죠. 50만 원 이하일 때는 아예 면제 준다.
그런 규정이 있었죠. 그렇죠? 자, X가 되겠습니다. 최저한세.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더불어 표준세율이 5배가 중과세한다. 우리 그 사치성 재산이 뭐 있었죠? 별장, 골프장, 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이런 사치성 재산이 있었죠. 그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은 기본 세율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2%의 4배를 중과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 규정이 있느냐?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 규정이 있느냐? 없어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X가 되겠어요. 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자, 권리를 말소하는 등기, 지목 변경. 뭐 땅의 성격을 바꿔주는 거죠. 토지 합치는 등기, 건물의 구조 변경 등기에 대하여는 매 한 건을 과세표로 한다. 그러면은 말소 등기 등이 된 거니까 말소 등기 등이 됐을 때는 건당 곱하기 6,000원이 되겠지. 건당 6,000원. 그러면 건수로 표시가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종량세. 종량세가 되겠고, 원이 되면은 이것을 정액세율이라고 한다. 정액세율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율이 금액으로 돼 있고, 얘는 종량세로 돼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5일까 X일까 5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등록면허세는 납부자에게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되며 등록면허세에 감면세가 있는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예. 우리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등질이죠. 등록면허세가 얼마. 그럼 여기 딸려붙는 것이 지방교육세가 얼마. 그러면 요 세금에 대해서 지방교육세가 20%가 되겠죠. 그럼 이게 10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가 20만 원 되겠죠. 그렇죠? 20만 원. 다만 감면됐을 때 농특세가 20% 되겠습니다. 5가 되겠죠. 그렇죠? 5.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재산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재산세. 자, 재산세는 어떤가? 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받는 세금이 우리가 재산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만큼 좀 중요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는 수익세다.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임대 수익 등이 예상이 될 수 있죠. 이런 수익세적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고 보유과세다. 예, 보유세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과세다. 대장이라는 것은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고지납부하거든요. 고지하고 납부를 합니다. 뭘 보고 고지하느냐? 예, 공공 대장을 보고서 고지하죠. 이때 대장이라는 것은 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대장 등의 서류를 보고서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걸 대장과세로 하죠. 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서 납세매 성립시기에 해당한다. 요 기준일 중요한 날짜죠. 왜냐하면 재산의 소유자는 A에서 B로 다시 B에서 C로 우리가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A에서 B로 매매가 되고 다시 B에서 C로 또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4월 20일 날 매매가 됐고 7월 10일 날 매매가 됐다면 이때는 납세금을 누가 질 것인가? A, B, C 중에 누가 질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시점에 누가 납세금을 지을 것인가? 이런 얘기잖아요. 6월 1일 현재. 그러면 6월 1일 현재니까 당연히 A, B, C 중에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B가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취득세 과세 대상과 동일하다. 동일하지가 않죠. X가 되겠습니다.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은 10가지가 있었죠. 복수를 해보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 취득세는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자, 요건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우셔야 돼요.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기장비,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이 있다. 그다음에 임목이 있다. 이렇게 되죠. 이 중에서 우리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있겠죠. 재산세는 부과 대상이 5가지만 들어갑니다. 토지 들어가고, 건축물 들어가죠. 차량, 선박, 항공, 기기장비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광어회 안 들어갑니다. 임목도
여기서 이제 차량 안 들어가죠? 선박 항공기는 들어가죠. 그렇죠? 기계는 안 들어가죠. 광어의 임목은 안 들어가죠. 그렇죠? 다만 이제 건물은 우리가 업무상 건축물과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요 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업무상 건축물은 재산세 고지할 때는 건물과 대지 지분이 있으면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대지 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온다 이거예요. 반면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여진다. 같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취득세 대상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4번.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도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본다라고 되는데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되죠. X가 되겠습니다.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이거잖아요. 6월 1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5월 29일 날 잔금이 치러졌다. 그리고 등기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29일 날 잔금이 치러지고 등기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29일 날 잔금 떨어지고 등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날 우리는 취득이 됐다 봐야죠. 이날 취득이 된 거니까 당연히 6월 1일 현재 시점은 누가 될까? 매도인일까 매수인일까? 그렇죠. 매수인이 된다가 되죠. 매수인. 그렇죠? 자, 그래서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로서 납세면 성립시에 해당한다. 예, 그렇습니다. 6월 1일 날 납세만 발생한다. 5일까지 있을까요? 5가 되죠. 그렇죠? 5.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재산세 과세 자, 그러니까 6월 날 양도양수가 됐을 때는 양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그렇죠? 이날 취득된 거니까, 그렇죠? 5월 29일 날 6월 1일이네요. 그렇죠? 6월 1일 날 잔금이 치렀다면은 이날 취득된 걸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양수인이 되겠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5번 재산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X가 되겠습니다. 5번도. 우리 재산세는 우리가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재산가액을 시군구가 가격을 정해서 고지하는 거예요. 그럼 시군구가 재산가격을 공시하는 걸로 하는데 이 공시된 가격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배웠던 시가표준액을 하죠. 시가표준액. 예. 이런 시가표준액이라는 자료를 가지고서 고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신고가액 원칙으로 한다. X가 되겠습니다. 신고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되죠. 시가표준액. 6번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초과 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둘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걸 보면 건물 같은 경우는 재산세율이 0.25%입니다. 근데 주택은 0.1에서 0.4%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비례세율이라 하고 이거를 우리는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가액에 따라 세율이 점점 올라간다 이거죠. 비례세율은 이게 비례세율이다 이거죠. 이게 비례세율. 1억이 돼도 0.2, 2억이 돼도 0.2. 이거는 주택 가액에 따라 수율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도로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된다.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을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냐면 남의 개인 사유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재산을 내가 쓰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그렇죠? 그러면 남의 재산을 무료로 쓰는 상황에서 이거 재산세 받으면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그래. 남의 사유 재산을 임대료 낼 거 다 내고 썼다면 이거는 세금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재산세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종합합산은 어떤 토지였죠? 종합은 어떤 토지였죠?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였죠. 비사업용 토지였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같은 경우에는 무슨 토지였어요? 영업용 토지였죠. 영업용 토지. 그렇죠? 그 다음에가 분리과세는 우리가 분리과세 토지는 어떤 거였죠? 농지라든가 공장 용지 등을 말합니다. 얘네들은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자,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 자, 공장, 이거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자, 공장 용지가 분리과세 맞아요. 하지만, 이렇다는 거죠. 땅은 이만한데, 공장 용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토지 구분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종합이 뭐고, 별도가 뭐고, 분리가 뭔지 이해하자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면적까지를 다 공장에 따른 토지로 볼 것인가 문제가 있겠죠.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과다 면적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초과된 면적은 나대지로 보겠다고 나대지. 지상적 정물이 없는 나대지. 나대지니까 뭐예요? 비싼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종합 합산이 되겠죠. 해석이요. 네.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도시지역 안에 소지하는 농지, 목장용지이면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한다. 예. 도시지역. 그러면 농지가 목장용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게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되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럼 좀 생각해 볼까요? 도시지역이라는 말, 특광시지역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지목은 농지로 돼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적인 문제가 있다 거죠. 그래서 이건 용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 도시지역이라는 말이 없으면 분리과세가 되지만 용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무슨 합산? 종합합산이 되겠죠. 즉 5가 되겠죠. 5.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문자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한 자 밑줄 부동산에 하나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물납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예. 물납 기준 금액은 1,000만 원 초과죠.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가 되면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뭘로 물납할 수 있어요? 관할구역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5가 되겠습니다. 13번. 당해 재산, 토지 건축물에 대한 산출세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세액으로 한다. 이것을 우리는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했었죠.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의 상한이 무슨 뜻이었었죠? 이거는 전년도에는 4년도에는 10만 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2015년도에는 20만 원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20만 원. 그러면 10만 원 나올 게 20만 원 나와버리면 거의 더블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2배를 내야 되는 건데, 야,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5만 원까지만 납부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5만 원은 납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5. 14번입니다. 과세 기준 현재 6월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다. 예. 농지라는 것은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다. 분리과세. 원칙적으로는 분리과세다. 예. 농지라든가 공장 용지라든가 이런 것 등은 우리가 분리과세가 되겠어요. 분리과세. 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0.2% 저율 분리과세한다. 자,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공사예요. LH공사는 어떤 그 지목을 변경해서 땅을 분양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는
0.2% 저율 분리 과세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0.2% 저율 분리합니다. 저율 분리. 0.2% 저율 분리 과세. 저율 분리. 네. 이게 분리 과세 토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리 과세 토지는 어떤 농지라든가 공장 용지라든가 아니면 공급적인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땅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5가 되겠습니다. 5. 그다음에 16번입니다.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건 5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재산세는 보통 징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총론에서도 배웠다시피 보통 징수는 고지납부잖아요. 그러면 고지납부되는 세목은 가산세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뭐가 발생한다? 그렇죠. 납기를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연체 이자는 물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연체적인 이자는 내야 되니까 뭐가 부과된다? 가산금이 부과되겠죠. 그렇죠? 가산금.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과밀억제권여관. 과밀억제권여관은 어딜 말할까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말하죠. 이러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 동안? 5년간 3배요, 5배요? 5배죠. 5년간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정해줘야죠. X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였죠? 서울하고 여기가 경기도다. 그럼 여기를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과밀억제권역에다가 이런 공장을 짓는 거죠.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신설하거나 증설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규제를 해야겠죠. 그렇죠? 과밀지역에다 공장을 짓거나 증설했을 때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랬을 때는 5년간 3배가 아니라 5배만큼 중과자가 되겠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18번 재산세 부가세인 지방유세는 재산세가 20%가 부과된다.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얼마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 나왔어요. 20만 원. 그러면 여기 딸려붙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가 딸려붙겠죠. 그러면 20만 원에 몇 프로? 20%. 그럼 20만 원, 20%면 얼마야? 4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4만 원이 지방교육세로 딸려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5가 되겠습니다. 19번. 고3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한다,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냐. 맞지요. 5가 돼야죠.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너무나 소액이니까 징수 자체를 뭐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이것을 소액징수 면제라고 했죠.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그럼 만약에 2,000원이면 징수해야 되나요? 징수해야죠. 2,000원이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번.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가 아니라 10만원 이하죠. 1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가 됐을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요? 아니죠. 원래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되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예, 단, 이 금액이 10만원 이하가 됐을 때는 한꺼번에 고지하죠. 그렇죠? 자,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세를 납부했던 분들 중에서,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납부했던 분들 중에서 그 부동산, 일정 부동산을 종합을 해 봐가지고 그것이 과다 소유 보유로 인식이 되면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했던 사람이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니까 5가 되겠습니다. 그럼 2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일반 건축물, 분리과세 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가액에 불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제외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그 건물은 재산세 나오지만 종합부동산세 안 나오죠. 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일정 요건의 토지하고 주택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아니고요. 그다음에 농지라든가 공장 용지 등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합산과세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 되죠. 그다음에 선박항공기 또 안 들어가죠. 그렇죠? 대상이 제외가 됩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거 잘 알아두셔야죠. 그럼 3번도 중요한 질문이죠. 과세 기준 현재 6월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로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9억 원이었나요? 아니었죠. 자,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요 집값하고 요 집을 합산해 보는 거죠. 그럼 합산한 금액을 우리는 공시하도록 돼 있죠. 이것을 우리는 공시가액의 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합이라고 하는데 이 합계 금액이 얼마를 넘어가면요? 그렇습니다. 6억 원을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다 이거죠. 그 합계 금액에서 마이너스 6억을 빼면 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9억이 아니라 6억 초과가 되겠죠.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대주택 또는 미분양주택 또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5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주택,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주택이 있다면 이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주택은 우리 주택분 종부세에서 제외시켜준다가 되겠죠. 그렇죠? 5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당해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합계액이 전년도에 당해주택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세액은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가 되겠죠. 5가 되죠. 5. 그렇죠? 5. 5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다 동일하게 세부담의 상한은 똑같습니다. 몇 프로? 150% 똑같다. 150%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을 구분하게 과세한다. 예. 이건 5가 되겠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토지는 크게 세 가지. 분리과세 토지. 그렇죠? 그 다음에가 종합합산 과세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1차적으로 재산세는 다 내야 되겠죠. 다 내야 됩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되느냐? 분리 안 되고 합산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을 구분한다. 맞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무자별로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자. 네, 그렇습니다. 종합은 기준금액이 얼마죠? 5억을 넘어야 되고 별도 합산은 얼마를 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80억을 넘어야 되죠? 자, 이 규정은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5억인지 80억인지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겠죠? 그렇죠? 자, 5가 되겠습니다. 9번 종합합산 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모두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지가 않죠. 얘네들은 세율이 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초과 누진세율이 돼야죠. 그럼 종합합산은 얘는 0.75에서 2%가 되고 별도 합산은 0.5에서 0.7%의 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5가 되겠습니다. 9번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는 모두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5일까 X가? X죠? X. 초과 누진세율로 가자. 초과 누진세율. 네,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매년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혈전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됐는데 자, 신고라는 방식은 잘못됐죠. 신고라는 것은 잘못됐죠.
신고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는 신고가 아니라 원칙은 이거죠. 원칙은 정부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원칙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선택적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적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무조건 신고, 신고를 만약에 했다면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관할세무제 결정 없었던 것으로 한다. 자, 30일까지가 아니라 근데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죠. 15일까지. 30일까지 하나 15일까지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11번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요 딸려붙는 것이 지방교육세가 20%가 딸려붙었고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딸려붙었습니다. 20%.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양도소득세로 가겠습니다. 양도세. 자, 양도소득세는 뭐 가장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죠. 자,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면 첫 번째 양도소득세.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것들이 있으니까 양도소득세 기본적인만 하고 그 다음에 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거였죠? 개인이, 그렇죠? 복습을 해보면 개인이 부동산 등을 그렇죠? 양도에서 얻은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를 우리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부동산을 팔면 안 된다 그랬죠. 개인만이 팔린다. 법인이 팔게 되면은 그럼 법인세를 낸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 납세문제가 되는 거고 그 부동산을 양도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부가는 이제 신고하는 방식이죠. 신고를 통해서 납부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이게 양도소득세 이렇게 하죠. 양도소득세. 그럼 국세니까 이거는 관할세무서에 가서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주소지 관할세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도세 세부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최종 문제 정리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